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5장 성지는 격국과 무관함을 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성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신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이 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격국, 격국과 무관하다. 즉 격국의 성패와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격국의 성패와 무관한 것이지 신살, 성진 신살이 사주와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주를 분석하는데 신살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분석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25장을 살펴보면서 신살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각자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자 격국, 전이 월령, 배사주. 여기서 끊으면, 자, 팔자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사주 팔자의 격국을 분석하는 방법은 이 소리이죠. 자, 격국을 분석하는 방법. 그쵸? 사주 팔자의 격국을 분석하는 방법은 오로지, 월령에다가 그쵸? 월령에서 격을 정하니까 오로지 월령에다가 사주 전체를 뭐예요? 배합해서 보는 것이 바로 사주팔자의 격국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지어 성진 호시 기 불능위 생극 지용 우하이 조성패 지권 그랬습니다. 자, 성진이라고 하는 것은 즉 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신살에 이르러서는 뭐라고요? 뭐와 같다? 시신과 같다. 시체와 같다. 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과 같아서 그쵸? 이미 뭐하냐면 생하고 극하는 그런 용신하고는 다르다. 용신이 불능, 할 수가 없다. 그쵸? 그래서 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와 같아서 죽은 거와 같아서 이미 상생상극의 용신처럼 원령 용신처럼 이렇게 상생상극하는 거를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어찌해서 어, 성패 그러니까는 격의 성격과 패격의 권한을 그쵸 잡을 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하고 극하는 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유정 무정이 생기고 거기에 또 유용 무력이 또 더해져서 그렇게 이제는 격국의 그 고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변화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용신이고 육신인데 이렇게 성진이라고 하는 신살은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격국의 성격과 패격에 아무런 그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신살이든 나쁜 신살이든 격국의 성패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황어 국유애 즉 재관미물 그쵸? 그다음에 상불능제 하논길성 어국유용 즉 칠살상관 하위흉신호 그랬어요. 자, 이 소리는 그런데도 하물며 그쵸? 하물며 격국에서 이것이 하물며 뭐가 신살이 격국에서 만약에 꺼리는 거 장애가 된다면 그쵸? 꺼리는 장애가 된다면 즉 재성이나 정관 같은 이렇게 좋은 종류들은 그죠? 좋은 종류들은 오히려
쓰지 불능, 그쵸? 오히려 건너지 못한다는 건 쓰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쓰지 못하게 되니 어찌 이 길성을 논하겠는가? 어떻게 길성을 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길성이라고 하는 건 신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어, 길성을 논할 수 있겠느냐? 음, 그러면은 어, 그래서 이제 그 격국에서 그쵸? 유용하기만 하면 쓸모가 있기만 하면은 즉 칠살이나 상관 같은 흉신도 그쵸? 어찌 어찌 흉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 흉신이 되겠는가?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걸 설명을 드려보면 해설을 보면 자 이제 격국에서 이제 신살로 인해 가지고 격국의 성패가 만약에 결정된다면 재성이나 관성의 길신은 길신으로서 오히려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신살을 논할 수 있겠는가 이 얘기죠. 그게 이제 한원 길성이죠. 한원 길성 어떻게 이걸 신살로 논하겠느냐. 오히려 쓸모가 없어진다면 이것을 어떻게 신살로 논하겠는가. 그죠? 격국에서 길신격과 흉신격의 구분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칠살과 상관 같은 흉신도 이렇게 거기에 맞는 역용의 그 용신의 배합이 마땅하게 되면 이거를 이미 흉신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 모두 귀한 격국인데 이런 것은 상생상극의 생화극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건데 어찌 길신으로서 그렇죠? 어떻게 그 신살로서 이것을 논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논할 수 있겠는가?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시의 격국 기성 즉 사 만 반고진 8살 그쵸? 하손 기귀 여기서 끊으면 격국이 이미 격국이 이미 성격이 되었다면 즉 뭐예요? 고진살과 8개 흉살이 가득 만반 그쵸? 가득하다고 한들 그쵸? 어찌 그 귀함을 손상시킬 수 있겠는가? 그쵸? 격국 기파 즉 변만 반천덕 귀인 하이 위공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격국이 이미 만약에 합격이 되었다면 즉 뭐예요? 천덕 귀인 그쵸? 천덕과 귀인이 가득 사주에 천덕과 귀인이 가득하다고 한들 또 어찌 공이 있겠는가? 공로가 있겠는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격국이 만약에 이미 성격이 되었다면 사주에 나쁜 신살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격국을 상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신살은 생화극제를 하지 못하니까 상하게 하지 못하고 또 격국이 만약에 이미 합격이 이미 됐다면 설령 사주에 뭐 천덕귀인 같은 좋은 신살이 가득하다고 해도 이미 합격이 된 격을 성격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인, 불지, 경중, 견시, 길성, 수치, 포각, 용신, 불관사주, 그죠? 망론, 귀천, 유담, 화보, 신가, 소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죠? 경중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경중은 뭐예요? 그죠? 가볍고 무거운 것, 그죠? 신강, 신약, 그 다음에 사주 안에서 생화극제에 의해서 꿈틀거리면서 약해졌다, 강해졌다 이런 변화에 대한 거, 이러한
그 상생상극의 변화, 그죠? 그러한 것을 염두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길성이라는 게 신살이죠. 좋은 신살을 보게 되면 어떻다고요? 어, 곧바로 그쵸? 물리치고, 어, 용신을 물리쳐, 용신을 물리쳐버리고, 그래서 이거는, 포각용신, 그쵸? 곧바로 이르러서 용신을 물리쳐버리고, 그쵸? 사주와 관계가 없이 망령되의 이 귀천을 논하고, 그 다음에 그릇되게 화복을 담론하니 매우 심히 가소로울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육신의 배합을 통해서 왕세 강약에 따라서 성격이 파격이 되기도 하고 파격이 성격이 되기도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뭐 천덕이나 귀인과 같은 신사를 보면 격국을 무시한 채 신살에 얽매여서 신살로서 모든 기륭화복을 담론하고 있으니 이것은 그릇되게 그릇되고 그릇된 것이니 참 가소롭다. 그러니까는 명리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것을 로서 사주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살로서 사주를 가볍게 판단하고 담론하는 이 자체가 매우 가소롭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황서중 소운 녹기 왕왕 지정 관이언 불시 록당 귀인, 그 다음에 여정제 득 상기위기 상기자 상관야. 그래서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하물며 고서 가운데에 녹기라는 것이 있는데, 녹기라는 말이 있는데 왕왕 정관을 가리켜서 말한 것인데, 그쵸? 말한 것인데 녹당 귀인이 아니다. 이것은 정관을 가리킨 말인데 녹당 귀인은 아니다. 그치? 말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서 정제가, 그쵸? 상기를 얻으면 뛰어나다고 하는데 이 상기라고 하는 것은 상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는 저는 고서 중에 녹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녹기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가리키는 말이고 녹당기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또 정제가 상기를 얻으면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쵸? 이 상기라고 하는 것은 상관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신살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관 내 생자 지구 정제 득지 소이 위기, 그쵸? 여기까지 끊으면은 상관은 재성을, 그쵸? 생화하는 도구인데 정제를 얻으면 소위 뭐예요? 기이하다, 뛰어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약지귀인 즉 상기위 함을호 그랬어요. 만약에 귀인을 가리키는 거라면 즉 상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란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저 계속 이제 그 신살이 아닌데도 신살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신살 추종자들이 많았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이 고서의 녹기라는 말은 정관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책을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녹기를 녹당기인으로 잘못 알고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정제가 상관을 만나면 재물을 구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데 이러한 상관에 이제는 천을기인이 붙으면 이것을 상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상기를 상관이 아니고 상기라고 하는 무슨 신살처럼 이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어차피 상관생제하면 재물을 얻는 방법이 특이하고 개이하고 아주 영업 능력이 뛰어나서 돈을 버는 재주가 엄청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관이 천을기인까지 더해져 있다면 그 능력은 배가 돼서 굉장히 능력을 굉장히 더 이렇게 화려하게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따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상기를 상관이라고 하지 않고 어떠한 새로운 뭐 신살처럼 그렇게 잘못 오인하고 여기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심 선생님이 지금 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상기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임수일간이 자 묘월에 출생하면 이것이 상관이죠. 근데 상관인데 이게 상관이면서도 뭐예요? 이게 천을귀인이죠. 그쵸? 이게 이제 귀인이다 보니까 이것을 상기라고 한다는 거죠. 상관에 천을귀인이 붙은 것. 이거를 그래서 상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다 상관에 다 천을귀인이 붙은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뭐 임계수일주가 묘목에 이렇게 식상을 쓰는 경우 특히 거기 식신보다도 특히 상관은 더 유별나기 때문에 이걸 특별하게 취급한 내용인데 이것을 신살처럼 여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약, 인득, 로기, 피위, 그쵸? 등록자, 득, 관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끊어보면 또 만약에 그쵸? 록을 어둠으로 인해서 쥐를 물리친다고 했는데 그쵸? 쥐를 물리친다고 했는데 어, 이것은 정관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록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록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정관을 얻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득 관향, 이호 진작, 그 다음에 연여 재용 상관 식신, 그 다음에 운투관즉 격잡, 그 다음에 정관관노, 그 다음에 운우 우 관즉중 여기까지 끊으면 운에서 정관의 고향을 얻게 되면 그쵸? 마땅히 뭐예요? 지위가 올라간다. 벼슬이 오른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제격에서 뭐예요? 상관과 식신을 쓰게 되면 그쵸? 용신으로 하는데 제격에서 식상을 상관과 식신을 용신으로 하게 되는데 용신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한다면 운에서 정관이 또 드러나게 되면 이때는 격이 잡된다. 그쵸? 격이 잡되게 된다. 그리고 그러면은 정관격이 또 정관격에 정관이 노출되었는데 운에서 또 정관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또 무거운 중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무겁게 중첩이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범차 지류 지가 피위야. 그래서 이러한
종류들은 단지 이 지위에서 물러나는 것, 지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문장을 다시 살펴보면 만약에 록을 얻으면 지위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 있대요. 록을 얻으면. 그래서 여기서 이 문장에서 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정관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정관을 말하니까 지위에서 물러난다고 하지 정관이 아닌데 뭐 지위에서 물러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록은 정관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운에서 그래서 어떨 때 그러냐 운에서 지지로 오는 정관운은 마땅히 지위가 오를 수 있다. 지위가 오르는 운이다. 운에서 그러니까 천간에 정관이 드러나 있고 지지로 운을 향해서 운의 고향으로 흐르게 되면 정관의 뿌리 근으로 오는 운이니까 이때는 관이 왕해져서 지위가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정제격이 식상을 쓰는 구조라면 식상을 쓰는 구조라면 천간으로 오는 정관운은 순잡에서 순과 잡 그죠? 우리가 이제는 격국의 용신의 변화에서 우리가 이렇게 순잡을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이렇게 순잡. 순하냐 또 뭐예요? 잡되느냐. 그죠? 순하냐 잡되느냐. 순잡에 의해서 성격이 되기도 하고 파격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여기서 운투 관즉 격잡이에요. 여기서의 잡은 이제는 파격에 이제는 준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격에서 만약에 식상을 쓰는 구조라면 천간으로 오는 정관운은 대운을 얘기하는 거죠. 정관운은 순잡에서 이미 잡이됨으로 대운의 변화에 의해서 뭐 격이 다시 10년 동안 파격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격국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때는 오히려 주위에서 물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상관경관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는 제격에서 신을 쓰게 돼서 식정관이 합이 묶인다. 그러면 뭐야 상신, 그렇죠? 상신 또는 상신이 이제 묶인 거니까 그만큼 이제는 그 자기 실력이나 뭐 활용 능력이 묶여서 답답한 그런 운에 처하게 되면 주위에서 물러날 수 있겠죠. 그렇죠? 주위에서 물러나고 또 만약에 정관격에서 만약에 정관이 이미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간 지지로 튼튼하게 있는 정관이지만 운에서 또 정관운이 또 오게 되면 천간으로 또 오게 되면 천간으로 정관이 두 개 있는 것은 이미 무겁기 때문에 상관경관을 시키든지 뭐 이렇게 뭐 관을 하나 정도는 없애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위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모두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대운의 그 환경에 의해서 격국 그 사주 원국이 변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운을 주로 말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약작 록당 불독 무시리 그쵸? 그 다음에 억차 등록 피위 문법 상하 불상고 여기까지 이렇게 끊으면 그쵸? 만약에 록당이라면 이러한 이치가 그쵸? 없다. 이러한 이치가 없다. 그쵸? 이런 이치가 없다.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또 녹당을 얻으면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것도 생각해보면 문법의 상하가 서로 불쌍하다. 맞지 않는다.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인, 작서, 그다음에 하지, 불통, 약, 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인이 고인이 책을 지음에 있어서 어찌 이처럼 그렇죠? 어찌 이처럼 통하지 않게 하였겠는가 그렇죠? 하였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자, 그래서 어쨌든 록이 만약에 이제 정관이 아니고 신살이라면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이치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봐라.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문법이 맞지가 않으니, 그쵸? 고인께서 책을 지으시면서 어찌 이처럼 했겠느냐, 이치적으로 생각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약 여명 유운 귀중 즉 묵은 가선. 그래서 이렇게 끊으면, 그쵸? 또 만약에 여명의 사주에서, 그쵸? 여명의 사주에서 귀인이 무리, 그쵸? 무리를 지으면, 어? 즉 뭐냐면 묵은 가선이다. 묵은 가선이다. 그렇죠? 묵은 가선이다. 묵은 가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치마 입고 춤추고 부채를 들고 노래하는 것. 묵은 가선. 이다. 기생이다. 기생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명의 사주에 귀가 이렇게 무리지어 있으면 춤추고 노래하는 기생, 창기라는 말이 있다, 이 얘기죠. 말이 있다. 그 다음에 귀중자 관중야 그랬어요. 귀가 무리지어 있다는 것은 정관이 무리지어 있다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여의 관위부 정부 기가 첩출호 일려 중부 묵은 가선 리고 여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 사주에서 어, 여자 사주에서 여자 사주에서 정관은 남편이 되는데, 그쵸? 여자 사주 정관은 남편인데 정부, 그쵸? 반듯한 남편이 어찌해서, 그쵸? 첩출, 중첩되어 나타나 있겠는가? 어때 중첩되어 나타나 있겠는가? 어찌해서, 그쵸? 어찌해서 중첩되어 나타나 있겠는가? 그쵸? 그러면은 한 여자가, 그쵸? 한 여자에게 남편이 무리를 지은다면 무궁가선이 아니냐 이거죠. 춤추고 노래하는 창기인 것은 뭐냐면 이치가 당연하게 굳은 것. 그러니까 이치가 당연한 거 아니냐. 본래 그러한 것이다.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만약에 여자 사주에서 귀가 많으면 기생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귀라는 것은 정관을 말한다. 정관을. 여기서도 귀라는 것은 귀가 많다는 것은 정관이 많은 것이니 남자들을 상대하는 직업으로 기생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사주에 정관이 많다는 것은 남편이 많다는 것이고, 근데 남편은 하나만 있는 것이지 남편이 많을 수 있는 건 아니니 이것은 필경 기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생들은 많은 남자를 상대로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귀는 정관 남편이지만 여자에게는 하나의 남편, 반듯한 남편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여럿이 있다는 것은 남편이 아니고 남자들로 보고 그들을 남편처럼 상대하는 직업이니 기생이 된다는 거죠. 관이 많다는 것은. 관이 무거우면, 근데 그거는 이치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약작 귀인 내시 천성 병비 부주 하에 어중 이필위 창기호 그랬어요. 만약에 귀인이라면, 그러니까는 정관이 만약에 뭐 천간의 신살인 그런 천을귀인 같은 귀인이라면 이 소리죠. 이것은, 그렇죠.
하늘의 별이다. 하늘의 별. 신살이라는 얘기죠. 그쵸? 별이고 이것은 남편인 주인이 아니다. 그쵸? 이것은 남편인 주인이 아니다. 그쵸? 그러니 어찌 무리를 지었다고 해서 꺼리겠는가. 그쵸? 그리고 반드시 그쵸? 어찌 창기라고 어, 어, 창기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쵸? 어찌 반드시 창기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쵸?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귀인이라면 하늘의 별이고 신살이라면 이게 뭐 무리지어서 많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냐. 하늘의 별은 많을수록 멋있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무리지어 있으면 귀인이 무리지어 있으면 반드시 창기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창기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는 뭐 또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정관이 아니고 기인이라면 이것은 하늘의 별이고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고 나를 지켜주는 주인이 아니다. 그런데 뭐 이 여자의 사주에 귀인이 많다고 꺼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게 많다고 해서 반드시 창기가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늘의 별인데 많을수록 더 아름다운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연성, 진, 명서, 역, 유, 담급, 불선, 간서, 자, 집지야 그랬어요. 자, 그러나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성지는 그쵸? 명리 이 서적에 또한 역시 뭐예요? 언급함이 있다. 담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다. 언급하고 있다. 그쵸? 그런데 책을 그쵸? 책을 보지 않는 사람들 그쵸? 잘 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예요? 그것을 집착해서 고집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집착해서 고집을 하고 있다. 명리서적에도 이미 이러한 사실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책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신살에 대해서 저 집착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선입견으로 알고 있는 것을 더욱더 고집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을 살펴보면 자, 명리 서적에서 신사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책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신사를 더 고집하는 예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예,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책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한간누설만을 고집하니 명리학자는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 학으로서 잘 다듬어진 뒤에 수를 익혀야 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이잖아요. 그렇죠? 학이 먼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맹목적인 학이 아니라 특히 명리학은 이치적으로 따져보는 그런 살아있는 학문으로서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궁리해야 되는 그러한 대목이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 귀인, 두상, 대재관, 문충, 치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으면 그쵸? 예를 들어서 귀인이 그쵸? 머리 위에 재와 관을 두르고 있으면 그러니까는 귀인도 있는데 그쵸? 귀인은 뭐예요?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신살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의 귀인은 신살이 머리 위에 있는 그쵸? 신살이 머리 위에 있는 재성과 관성을
두르고 있다면, 그러니까 대하고 있다면 이 소리죠. 두르면은 문충치마, 그렇죠? 문 앞에 달려온 말들이 가득 차 있다 이거죠. 문충치마는 문 앞에 달려온 말들이 가득 차 있다. 자, 그 다음에 계제관 여인 미모 귀인 여인 의복, 그 다음에 모지 미자 의복 미 즉 유현. 여기서 끊으면 대개 재성과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그죠? 아름다운 외모와 같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과 같고, 그죠? 외모와 같고, 그 다음에 귀인은 사람의 의복과 같아. 의복과 같으니, 그죠? 같으니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뭐예요? 예쁜 의복을, 아름다운 의복을 입는다면 더욱 드러난다. 그쵸? 더욱 아름답게 빛난다. 이런 뜻이죠. 드러난다. 드러날 것이다. 그쵸? 그 다음에 기실, 재관, 성격, 즉 비, 귀인, 두상, 공불, 문충, 치마 그랬어요. 사실 재성과 관성으로서 이미 재생관으로 격이 성격되었다면, 즉 귀인이, 그쵸? 머리 위에 없더라도, 머리에 없어도 문충치마, 그러니까는 문 앞으로 달려온 말들이 가득 차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귀인이 머리 위에 재관을 두르고 있다면, 그러니까는 재성과 재생관되어 있는 사주가, 연월간에 재성이 되어 있는 사주가 뭐 귀인이면은 뭐 천을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삼기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과 같이 이렇게 간지로 연결되어 있거나 천간에 귀한 어떤 시살과 같이 이렇게 있게 된다면은 문 앞으로 달려온 말이 문 앞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있고 그 사람의 얼마만큼의 그런 지위나 세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인이라고 하는 신살은 의복과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외모와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재관은 재성과 관성은 아름다운 외모와 같은데, 그 귀인이라고 하는 신살은 그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 입은 옷, 아주 더 빛나는 아주 그런 장식이 잘 되어 있는 이런 옷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그렇게 멋있는 옷을 또 겉에다 입으니 더욱 더 두드러지지 않겠는가? 그건 사실이 아니냐, 그렇죠? 하지만 이미 재관으로서 연월간에 재관이 재생관으로 이미 격국이 성격이 되어 있다면, 만약의 경우 신살이라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신살을 같이 갖추고 있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이미 격국이 성격되어 있기 때문에 달려온 말이 문 앞을 가득 채우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이거에는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겠죠. 이미 재관이 성격되어 있으면 문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인기가 있든 없든 그거를 이미 초월해서 성격이 됐으면 그런 걸 이미 초월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신살에 의존하지 않는다. 신살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이제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여론 여명운 무살 대이덕 수 양국 지봉 그랬어요. 그래서 끊을게요. 또 예를 들면 여명의 사주를
노남에 이르러서 그죠? 살이 없고 그다음에 이덕을 두르고 있으면 이덕을 두르고 있으면 여기서 이덕이라고 하는 것은 천덕기인과 월덕기인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는 여자 사주의 여명의 운을 논할 때는 사주에서 살이 없고 흉살이 없고 그 다음에 사주에 이덕을 두르고 있으면 이 소리죠. 그렇게 되면은 양국 두 나라 그쵸? 양국에서 뭘 책봉을 수여받을 수 있다. 그쵸? 두 가지가 있으면 두 나라의 책봉을 받는다고 했는데 개언 부명 무흉살 격국 청기 우대이덕 필수 영봉 그래서 끊으면 대개 말하기를 며느리의 명조에서 무살 그쵸? 흉살이 없고 그쵸? 명조에 흉살이 없고 격국이 청하게 귀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소리죠. 그쵸? 격국이 청기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덕을 두르고 있다면 반드시 그쵸? 영화로운 책봉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약전주 이덕 즉 하불 경운 대이 덕수 양국 지봉 이필 선왈 무살호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로지 그죠? 두 덕만을 주로 한다면 그러니까 뭐 격국의 뭐 성패라든가 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흉살이라든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오로지 두 덕만을 주로 한다면 이제 이 얘기죠. 그렇다면 즉 어찌 그죠? 어찌 두 덕으로서 그쵸? 어, 두 덕으로서 띠를 두르면 그쵸? 그다음에 두 나라의 책봉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그쵸? 어, 하지 않고 반드시 먼저 무살 살이 없어야 한다고 했겠는가 말했겠는가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잘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여자의 명조를 논할 때에는 일단은 사주에 살이 없고 그다음에 이덕인 천덕기인과 월덕기인 그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두 나라에서 책봉을 받을 정도로 아주 인정받는 그런 사주고 복덕이 많은 사주다. 그래서 대개 이제 며느리를 얻을 때 그 명주에 살이 없고 격국이 청기하기만 하면 청기하고 또 거기다가 두 가지 덕까지 있으면 반드시 그 영화로운 책봉을 받을 수 있으니 결국은 어떻게 내 아들이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로지 두 가지 덕만을 주로 하고 신살이나 격국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오로지 두 덕만을 띠를 두르면 두 나라의 책봉을 받는다고 이렇게 딱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먼저 살이 없어야 한다고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이 덕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살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먼저 격국이 성격되고 그죠? 흉살이 없어야만이 이런 귀한 신살이 더욱 그 사주에 빛나는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신살만 가지고는 합격이 됐거나 살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군 명봉 험격 그쵸? 주유이덕 봉흉유구 그 다음에 가면어위 즉 역유지살 그 다음에
종무, 관어, 격국, 쥐기, 천야 그랬어요. 자, 이거는 만약에 명조가 흉한격, 그죠? 험격이니까 흉한격을 만났는데 사주에서 만약에 이덕이 있다면, 사주에 이덕이 있다면, 그죠? 이 흉함을 만난 것을 구함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떻게 위기를 면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죠? 즉 역시 그럴 수도 있겠으나죠. 여기서 즉 역시 그럴 수도 있겠으나 종래에는 끝내는 격국과 그쵸 귀천은 뭐하다 무관하다. 관계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 사주에 두 가지 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합격을 만났거나 흉사를 만났거나 이렇다고 한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이렇게 신살의 그 아주 가장 좋은 이덕을 만났다면 그 흉함, 그렇지 흉살로 인한 그 흉함 같은 거는 면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격국의 성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아, 일단은 이제 자평진전이다 보니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사주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가요? 현대에 와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던 몇십 년 전만 해도 신살만 가지고만 이야기를 해도 사주가 잘 맞고 신기해하고 그렇게 신살대로 살아왔던 그런 한 시대도 있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살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새 이제 나라가 많이 잘 살게 되고 경제가 부강해지면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거의 다 이제는 그 사회생활에 드러나는 이런 환경에 살다 보니 격국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격국이 잘 성격만 되어 있다 하면 어떤 흉살 같은 것도 같은 흉살이라 하더라도 험한 흉살도 격국이 성격이 되어 있으면 그런 험한 흉살을 관리하고 지배하고 그것으로서 오히려 직업을 삼아서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대부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격이 파격됐거나 흉살이 많은 경우에는 정말 그 삶이 저는 피폐해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신살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격국의 성패와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 다만 격국이 성격이 되었을 때는 흉살이든 신살이든 희신 그러니까 좋은 신살이든 또는 나쁜 흉살이든 격국이 성격이 되었다면 그런 신살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격국이 잘 성격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좋은 신살로 인해서 더 빼어나고 그 다음에 더 빛나고 이러한 무슨 장식을 한 것처럼 그렇게 작용은 할 수 있고 또 신살 중에서 흉살이 있다면은 흉살과 그 다음에 선한 그런 길신의 귀살 같은 게 어떤 기인 같은 이런 신살이 있다면 그것이 상쇄돼서 나쁜 흉살을 또 이제는 길신인 그 신살로서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격국을 성격시키고 폐격시키는 거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장에서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5장입니다. 자, 1시간 동안 50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